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속 확률 분포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를 하려면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거였잖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얘는 셀 수는 없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4까지다. x라는 것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 1부터 4까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1부터 4까지로 주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모두 다 셀 수는 없죠. 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보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밑줄 모든 실수 값을 취할 때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쌤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a라는 것과 b라는 것 사이에 있는데, 자, a랑 b라는 구간 사이에 있는데 그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실수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연속 확률 변수라 하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는 확률 분포가 이제 뭐가 되냐? 연속 확률 분포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계산할 때 주로 수학적 확률이나 아니면 이항 분포는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했죠. 자,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 근데 요거를 이해하는 가장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거는 면적이에요. 넓이. 즉 넓이를 우리는 뭘로 생각하겠다? 확률로 생각하겠다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잘 봐. 어떤 도형이 만드는 넓이를 확률로 생각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냐면 기하적 확률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거든. 자, 넓이가 곧 확률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하적 확률을 중심으로 연속 확률 분포는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면적이, 넓이가 곧 뭐가 된다? 내가 원하는 구간의 확률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제 그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 교재는 어디 보시면 되냐면 290페이지에 보면 괄호 2번에 확률 밀도 함수 있죠? 자, 거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거기 별표 하나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연속 확률 변수 x가,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 자, 거기 함수 fx에 동그라미 치고 그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세 가지 조건 정도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 볼게요. 자, 요런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해보고 확률 번수의 범위가 x부터 여기를 4까지 라고 해볼게. 그다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렇게 직선 두 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하나가 요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두 개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의 모든 함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x축보다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확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면적을 만들어내지. 그지? 그럼 면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값들이 양수가 된다라는 거고, 자, 함수 값들이 전부 다 양수가 된다라는 거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거든?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갑니다. 확률 변수의 범위를 내가 0부터 4까지다 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확률이거든? 그럼 잘 봐. 면적이 곧 확률이라고 그랬지. 면적이 곧 확률.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구간이 지금 4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게 전체야. 그러면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들어내는 넓이가 생길 거예요. 그 넓이가 얼마가 된다? 이 넓이가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 1의 의미는 뭐냐면 요 구간 안에서 정의되는 전체 확률에 대한 뭐다? 총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면적이 곧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확률의 총합과 같아지는 거고 따라서 면적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지수를 찾을 때 요 면적이 1이다, 총합이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도 보세요. 자, 여기를 내가 3이라고 해볼게. 자,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요 함수 값이 내가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몰라서 K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얘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삼각형이 3이라는 구간을 기준으로 이쪽의 면적 하나와 이쪽의 면적 하나로 쪼개진다. 그리고 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것도 알죠.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이 1이니까 요게 높이에 해당이 돼서 이 높이가 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함수값, 요 미지수.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죠. 전체 4고 높이가 K다 라고 써진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 자, 이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봤더니 K는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이라는 값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줘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됐죠? 그래서 요 K 자리에 이제 뭐를 써줄 수가 있다? 2분의 1이라는 값을 써줄 수가 있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걸 찾는 논리적 근거가 뭐다? 넓이의 총합이 1이다. 그리고 그 넓이의 총합이 1인 이유는 걔가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이 1인 것처럼 넓이도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3 쳐주세요. 자, 면적이 1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함수가 꼭 근데 막혀 있어야 되냐, 즉 x축과 만나서 이렇게 막힌 도형이 나와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 책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자,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얘를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해볼게. 자,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해볼게. 그리고 전체 구간을 0부터 4까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0부터 4까지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 잘 봐. 요 0이라는 것과 4라는 함수 값이 여기 생기고, 요 함수 그래프와, 잘 봐. 요 함수 그래프와 얘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0일 때와 4일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생기는 요 면적의 총합. 요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요게 이제 두 번째에서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P 0부터 X가 4까지, 즉 전체 구간에 대한 확률은 얼마냐? 총합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쯤에 잡아서 여기를 1이라고 해보고, 이쯤에 잡아서 여기를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P 1부터 3까지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기 함수값 생기고 여기 함수값 생기죠.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와 x에 내린 수선, x축에 내린 수선 두 개가 이루는 요 파란색 부분의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투를 다 끝까지 공부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줄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냥 삼각형 넓이나 뭐 아니면 사각형 넓이 아니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주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투를 끝까지 배운다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얘를 계산할 때 수능에서는 정적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끔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투 맨 끝단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라고 쓰고 fx dx라고 구하게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 면적을 의미하거든. 근데 우리가 아직 적분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요 정도다라고만 체크를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아, 이렇게 정적분으로도 계산을,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까지. 됐니?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세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도 한번 읽어보면 가볼게. 연속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 즉 x라는 게 a부터 b까지의 확률이라는 것은 fx의 그래프와 x축 및 거기 밑줄 fx의 그래프와 x축 및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 핵심은 넓이다. 확률은 곧 뭐다? 면적이다. 그게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구할 거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면적을 구해서 확률을 계산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옆에 291페이지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개념 1번. 자, 개념 1번 문제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값을 구해봐라. 근데
문제 해석해 볼게.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ax 더하기 a라는 함수예요. 자, 1차 함수 형태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0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여기다가 체크하자. 0부터 2까지 밑줄. 자, 0부터 2까지가 뭘 의미하냐면 얘가 확률 변수의 전체 구간에 해당된다라고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쌤이 확률 분포 처음에 설명하면서 이산확률 분포 설명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에서 준다고 그랬어. 니네가 임의로 확률 변수를 설정하면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대로 값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건 문제로서의 의미가 없죠. 문제에서는 반드시 확률 변수를 문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이산 확률 변수 문제 풀 때도 뭐뭐뭐뭐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앞에서 배웠던 이항분포에서도 뭐 몇 번을 했을 때 몇 번 나오는 횟수 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렇게 지정을 해줬잖아. 연속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0부터 2까지라는 범위를 줘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확률 변수 전체를 준 거구나. 즉 내가 따질 구간은 뭐다? 0부터 2까지만 따지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려볼 텐데 자, 해볼게요. 자, 그냥 A를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프 그릴게요. 왜냐하면 함수값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니까 A가 양수가 돼야겠죠? 네, A가 양수라고, 기울기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가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건 그래프 그릴 건데 잘 봐. 2ax 플러스 a 맞나? 네, 플러스 a 맞죠? 그럼 보세요. 얘 그래프 그리면 0일 때, 자 0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여기다 0 대입하면 a라는 함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은 3이야. 그래서 2를 내가 이 정도로 잡으면 여기를 2라고 잡으면 3a가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3a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직선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직선을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요 그래프가 바로 뭐다? 확률 밀도 함수 fx에 해당되는 즉 2ax 플러스 a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0부터 2까지 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잘 봐. 0부터 2까지 이렇게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요 면적이 얼마다? 요 면적의 총합이 1이다. 그죠? 확률의 총합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형의 면적을 내가 구했을 때, 이 도형의 면적을 구했을 때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자? A 값을 먼저 찾자 해요. 자, 그러면 갑니다. 이제 1번 문제. 자, 사다리꼴 면적이니까 사다리꼴 넓이 공식 쓰면 2분의 1 곱하기 잘 봐.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윗변이라고 하면 A가 될 거고요. 여기를 하면 3A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3A 윗변 더하기 아랫변 써주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해서 2까지죠. 자, 따라서 높이는 얼마다? 2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걸 계산한 값이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되니? 자, 그러면 약분하시고요. 4a가 1이니까 a 값 찾았어요. a 값 얼마예요?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1번 문제 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잘 봐. 그럼 이제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 값이 이제 4분의 1이 될 거고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볼게요.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0부터 1까지의 확률. 자, 그러면 1이야, 여기가. 그럼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 0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 뚝 끊어. 여기서 뚝 끊으면 요렇게 생기는 요 면적이죠. 그죠? 그러면 요 면적을 어떻게 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그게 뭐다?
얘가 바로 P 0부터 X가 1까지에 해당되는 확률을 의미한다. 면적이 곧 확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계산하는데, 이거 계산할 때는 원래 이제 뭐 여기다 A 값 대입하면 요 함수가 이제 뭐가 되냐면 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대입해서 2분의 1 x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함수다라고 해가지고 뭐 함수값 계산해서 똑같이 사다리꼴 넓이 구해줘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자 그냥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이게 평행하거든.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고. 그래서 닮음 이용해서 계산해도 돼요. 닮음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냐? 1대 2죠. 길이의 비가 전체랑.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니까 닮은 비는 1대 2야. 그러면 요 전체 사다리꼴과 내가 구하는 요 조그만 사다리꼴의 면적의 비는 몇 대면? 1대 4가 되겠죠. 1대 4. 즉 이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여기는 면적이 얼마? 3S가 되고 전체가 몇 S? 4S가 되는 구조. 그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4S가 1이니까 결국 답은 S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 되니? 잠깐만. 뭐 계산 잘못했지? 야, 이거 계산 여기서 잘못했네. 2 대입하면 5A죠? 아, 바보. 5A네요? 아, 이게 혼자 수업할 때 이게 문제네. 미안해.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6분의 1이에요. 미안. 여기 계산 실수했어요. 망했어요. 얘들아 미안해. 수정 좀 하자. 여기 6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그러면은 3A니까 2분의 1이겠죠? 6분의 3? 2분의 1. 미안. 오케이. 됐지? 수정됐죠? A가 6분의 1인 거? 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이겠네요.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다시 몇 S야? 이거 그냥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하시면 저거 2분의 1 맞죠? 2분의 1 아닌가? 얘가 2분의 1 아닌가? 얘 몇 A였지? 아 5A였지? 아씨 6분의 5. 네, 6분의 5. 쏘리. 오케이. 이거 그냥 이거 닮음 쓰는 거 아니구나. 그냥 하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여기다가 1 대입해 볼게요. 2번 면적 다시 구할게 얘들아. 미안해. 자, 사다리꼴 면적 구할게 다시. 사다리꼴 면적 구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할게요.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인가요? 그죠? 그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 되죠? 2분의 1. 따라서 여기니까 얘가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얘가 2분의 1. 그지? 그럼 잘 봐. 여기 밑변 6분의 1. 2분의 1. 요거 두 개 더해. 그래서 넓이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고 높이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0부터
1까지의 확률, 즉 저 분홍색으로 칠한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됐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답 체크하시고. 이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거. 자, 한번 넘겨서 생각해 볼게요. 292번. 이 페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요거 이해됐으면은 체크 1 해주세요. 채팅 1. 오늘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낼게요.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낼게. 자, 2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2번 보시면은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10까지 동그라미. 자, 0부터 10까지가 이제 뭐다? 전체 범위일 거다 라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그러면 잘 봐. 그림을 먼저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가 A고요. 얘가 B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0부터 A까지의 면적이 문제에서 얼마다? 5분의 2다. 즉 요거의 확률이 5분의 2라는 건 요 면적이 얼마다? 5분의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전체가 지금 0부터 어디까지냐면 x가 10까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0부터 10까지에 해당이 되니까 요쪽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1이죠. 근데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3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A값, B값을 구해야 되죠? 자, A값, B값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하면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의 넓이가 5분의 2다. 따라서 A랑 B를 곱한 게 얼마다?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자, 문제에서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B 값 찾아볼게요. 이제 B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잖아? 그러면은 이만큼이 또 전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0이고요. 높이 B를 했더니 전체 면적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거 B값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B는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B가 5분의 1이고요. A, B도 5분의 1이에요. 그럼 A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A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두 개 더, A가 1이 아닌가? 뭘 잘못했어 또? 아, 5분의 4구나 여기가. 미안. 5분의 4. 네. 5분의 4니까 여기가 얼마 돼요? B가, A가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 더하시면 답은 얼마다? A 플러스 B는 5분의 21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의 총합이 1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미지수를 찾는 문제. 오케이. 핵심은 면적이 1이다라는 거. 자, 체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293페이지에 보시면 선대층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이 그거 있거든?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건 정규 분포 할 때 할 거예요. 정규 분포에서 중요한 거라서 개념 익힘 3번에다가도 정규 분포라고 써두세요. 정규 분포. 개념 익힘 3번도 정규 분포라는 거 체크해 놓고, 자, 개념 익힘 4번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4번 보세요.
자, 개념 익힘 4번을 보시면 자,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지금 9분의 2 x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어디까지? 3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밑줄 매회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로 일정하다. 밑줄.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매회 시행을 한대. 근데 사건 A에 대한 확률이 뭐다? 일정하다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사위를 하나 던져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어때? 2분의 1로 일정하죠. 그 밑줄 친 문장의 뉘앙스가 바로 뭐냐? 독립시행이라는 거예요. 독립시행.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해봐야겠죠. 즉,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확률이 뭐냐면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이거의 확률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이 곧 뭐다? 면적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면적을 구해줘야겠다라는 거. 자, 면적 구하러 갑니다. 자, 0 대입하면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이라고 잡고 자, 3 대입합니다. 3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함수값이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분의 2 나와요. 그리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요게 fx라는 그래프예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면적이 1이다죠. 근데 면적은 당연히 1일 거고. 근데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절반, 쪼개. 2분의 3이죠? 쓱 하면 요만큼 생기지. 그치? 그럼 이거 얼마다? 이거 구해야 된다? 라는 거. 이게 뭐니까?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 그게 이 삼각형의 면적.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이거 면적 계산해 보시면 2분의 3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와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 나와서 면적은 4분의 1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면적이 4분의 1이라는 뜻은 곧 요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이 얼마다? 요거의 확률이 4분의 1이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5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뭐라 하자? Y라고 하자.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네. 아까 배운 거 이항분포. 한 번 할 때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러면 5,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그럼 얘는 평균 구하면 평균은 얘를 Y라고 했으니까 평균 Y expectation Y는 얼마예요? 2개 곱하면 5분의 4가 아니죠? 4분의 5다. 됐니?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잘 봐. expectation 4y 플러스 5라고 그랬으니까 4배 곱하기 expectation y 플러스 5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4분의 5를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4랑 4분의 5 곱하면은 더하면 답은 얼마? 10. 요렇게까지.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 일단 진도는 294페이지까지 나왔고 연속 확률 분포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신 분들 댓글창에 3 써주세요. 3. 다현이, 준성이, 연우 다 있나? 나원이도 있고 한솔이도 있고. 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아까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사진 찍은 거 있죠?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 오늘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 쪽에서 이제 지금 정규 분포 하나 남았거든. 이제 정규 분포 하면은 통계 그 기본적인 분포 끝나는데 통계적 추정 빼고 오늘 한 거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게 정규 분포예요. 근데 정규 분포 되게 중요합니다. 298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이제 정규 분포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사실 좀 답답한 게 있죠.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좀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막 계산 실수도 하고 외로워요. 예. 아무도 뭐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번 주 안에 일단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해가지고 잘 지켜서 요번 주 안에 좀 코로나가 좀 잡혀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고 우리 다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내신 제가 따로 부를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얼굴 보면서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일요일 저녁까지 고생하셨고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요. 복습 꼭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쌤이 카톡방에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과제나 자료들 같은 거 지금 집에 있을 때 너무 놀지만 말고 시간 날 때 꼭 한 번씩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예, 인사하면서 끝낼게요. 고생하셨어요. 안녕.